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 왔네요. 그러게요.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이 더워졌죠. 제가 여기 오면서 봤는데 강가가 다 메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왔어요. 그리고 저도 더불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나서 한 몇 주간을 아이들을 못 봤는데 그 덕분에 애들이 간만에 제가 등장하니까 아주 사랑은 듬뿍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를 내긴 했죠. 제가 그 입원한 병원에 가봤었는데 정말 파리한 전일영 선생님이 누워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다이어트가 필요하시면 병원 가시면 돼요. 밥이 아주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요. 뭐 병은 다 나으셨어요?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치료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계속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죠. 다행히 계속 주변 분들도 많이 살펴주시고 그래서 애들도 선생님 좀 아픈데 그러면 좀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줘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많이 걱정했어요. 가지를 못해서. 탁선생님 병원 안 오셨었어요? 또 가면은 또 서로 또 그 어색한. 하긴 그렇긴 하더라. 탁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올해 마을 논문을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하천을 막아가지고 마을 전체에 논문을 댔는데 그게 2007년도에 수해가 나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커다란 이제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려서 마을 전체 논에 대거든요. 이게 계속 되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틀었다 내렸다 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또 중간에 갖다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에서 제가 농사 짓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적어가지고 아침에 한 5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자전거 타고 언덕을 올라가서 물을 틀고 퇴근하면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집 논만 봤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을 논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 논이 마르는지 그럼 좀 더 틀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농사가 아니라 한 가지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니니까 쓸데없이 애정이 생겨요. 늘 그 뭐의 색깔이라든가 뭐 아침에 이슬이 맺히면 그것도 더 예뻐 보이고 많이 자꾸만 보면은 애정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몸 가는데 마음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탁쌤 논뿐만 아니라 다른 논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군요. 예. 뭐 외가리가 와서 모를 밟으면 쫓기도 하고 애끼 이놈 이러면서 그 외가리가 똥을 푹 싸가지고 물이 이제 걸쭉하게 떠다니기도 하고 온갖 게 많이 보여요. 아니 그래도 학교 다니시면서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뭐 그냥 하죠. 마을 전체를 사랑하게 되시겠네요. 조금 이제 어른으로 대접을 하는 느낌도 있고 마을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제가 마을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고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엔 투덜거렸는데 이 논문까지 봐야 되나 하고 썩 좋아요. 직장도 다니는데. 근데 예전에 물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역할이고 마을에서. 예. 근데 어떻게 탁쌤한테 주셨을까? 이제 나이가 동네 형님들이 적어도 70대거든요. 이제 대체로 80대들이 농사를 짓죠, 마을에서는. 예. 형님들이 80대요? 그렇죠. 같이 농사를 짓니까, 그러니까 형님 이렇게 되대요. 그전에는 이제 어른들이었는데. 아버지 벌인데. 예. 그분들이 막 이렇게 껐다 켰다. 그래도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잘 하시지 않나요? 뭐 다리 아프고 숨차대요. 근데 그런 일은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는 일에 대하면은 일이 아니죠. 예.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송진 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요즘 안전교육이라고 그게 이제 수영교육이 학교에 들어오는 바람에 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저희 지역 근처에 있는 수영 워터피아? 이 상호 이야기해도 되나? 그런 물놀이 그런 체험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2시간씩 애들 수영을 배우는데 기분이 조금 그래요.
애들은 놀고 싶은데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근데 2시간 꼼짝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생존 수영이랍시고. 근데 사실 저희 애들이 바닷가 마을 애들이거든요. 수영을 웬만한 애들은 다 잘해요. 근데 이 튜브도 벗고 싶고 한데 그 꼼짝없이 그 강사한테 잡혀가지고 생존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자유롭게 던져주고 이렇게 놀라고 하면 훨씬 더 생존 수영이 잘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수영을 저절로 배우게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시대가.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들이 난리예요. 갑자기 이제 생존 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 수영장들의 지금 시간표를 빼는 게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학교들 스케줄 조절하는 게 힘들 정도로 뭐 조절해야 한다더라고요. 조금 씁쓸했어요. 수영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야단 맞을 일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동네 보면은 계곡 옆에 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뭐 하루 종일 물에 가서 놀잖아, 마학되고. 물고기도 잡고. 근데 수영은 뭐 발을 움직여라, 손을 움직여라. 계속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가기 싫어하는 걸로. 저도 수영장은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걸음마를 하면서 저 물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물속에서 하고. 근데 짜여진 공간이. 전 수영장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도시 사람은 또 이것이 다르네요. 제가 나름 시에서 자랐습니다. 이 영생 후기 소개해 주시죠. 오늘도 올라왔는데요. 되게 특이한 닉네임이세요. 우쿨렐레 사랑 삽자루?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쿨렐레 사랑 삽자루라는 분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 교실에서 혹은 집에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 탁쌤 그 교실에 싹 누가 뽑았지? 아마 그 부분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나쁜 짓이라고 규정하는 아이들이라면 할 수 있는 호기심 어린 그리고 그때의 감정에 솔직한 장난들을 예쁘고 따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싹트게 된 것 같아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언젠가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시를 춤으로 표현하는 팟캐스트 쌤들의 모습도 보고 싶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하하하. 이렇게. 제가 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드디어 이제 보이는 팟캐스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7월 달에 마침 이렇게 공개 방송처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 방송 자체는 이렇게 화면하고 같이 나가지 않겠지만 현장에 오셔서 팟캐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될 것 같아요.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근처에 계시면 오셔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쿨렐레 사랑 삽자루 이 선생님께서는요. 후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정의 책이나 그리고 하필이 된장 기억나시죠? 밥도둑.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버 스쿨벨 ddd@naver.com으로 주소랑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탁쌤 교실 이야기 되게 싹 뽑은 그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는 분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시 듣기를 하면서 듣고 있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 에피소드가 특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또 다른 얘기가 왔었어요. 개인적으로 하필이 된장을 후기로 받으셨다고. 진짜? 네, 받으셨는데 너무 맛있다고. 네, 그래서 탐나시는 분들은 후기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름 바꿔서 신청해야지.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저희가 동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백석이다. 우리 아빠가 지어줬다. 아빠는 시장에서 닭집을 한다. 별명은 닭대가리다. 나는 아빠 별명이 싫다. 닭대가리는 무식한 사람을 얕잡아보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빠는 이 별명을 싫어하지 않는다. 시장 아저씨들이 어이 닭대가리 하고 부르면 꼬끼요 하며 벙긋 웃는다.
아빠 별명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닭집 이름에 있다. 우리 가게 이름은 대거리 닭집이다. 큰거리 시장에 있으니까 그냥 큰거리 닭집 하면 좋았을 텐데 아빠가 큰 대자로 바꾸면 유식해 보일 것 같아서 바꿨다고 한다. 대거리 닭집 하다가 대가리 닭집이 되고 결국 아빠는 닭대가리가 되었다. 별명이 닭대가리여서 아빠는 좋다고 한다. 사람들이 나를 닭대가리라고 불러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우리 가게가 시장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내 별명이 용머리였어 봐. 괜히 우리 닭이 수입산이라고 헛소문냈을걸. 그렇게 말할 때 보면 아빠는 용머리 같다. 결코 닭대가리가 아니다. 아빠의 대거리 닭집은 좋은 닭이랑 좋은 달걀을 팔기로 유명하다. 좋은 기름을 써서 맛있게 통닭을 만드는 걸로도 소문이 났다. 아빠는 내가 태어나던 해부터 대거리 닭집을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시골 할머니 집도 지어드렸다. 안방 금고에는 내 엄지발가락만한 금덩어리도 들어있다. 아빠는 자꾸 서가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고 말한다. 아빠가 자꾸 그 말을 해서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걸 자꾸 말하고 싶어진다. 아빠, 왜 내 이름이 석이라고 지었어요? 2학년이 되고 나서 내가 물었다. 학교에서 내 이름의 뜻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 이 시들이 부러웠어. 얼마나 쓰기 쉽냐. 동그라미에 짝대기 하나. 그런데 백자는 얼마나 복잡하냐. 네가 이름 쓰느라고 고생할 일을 생각하니까 두 글자 이름을 지을 수가 없더라. 성을 바꿔줄 수도 없고 이름이라도 쉽게 쓰라고 한 글자로 지은 거야. 나는 수업 시간에 아빠가 불러준 대로 이야기했다.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웃었다. 내 이름만 특별한 뜻이 없어서 없는 것 같아서 좀 창피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다. 내 이름의 뜻을 발표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름에 대해 별 생각 없이 3학년이 되고 얼마 전에 4학년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로 만난 담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천재 시인하고 이름이 똑같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천재 시인 백석을 좋아한다고 했다. 백석, 누가 이름을 지어줬지? 선생님이 물었다. 아빠가요. 정말 멋진 이름이다. 선생님도 백석을 좋아한다고 전해드려. 얘들아, 우리 언제 백석 목소리로 백석 씨 들어보자.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새학기 초부터 선생님한테 머리 쓰다듬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천재 시인 백석? 나는 천재도 아니고 시도 잘 못 쓰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통 구별이 가지 않았다. 아빠, 선생님이 백석을 좋아한다고 전하래. 나는 학교에서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서 말했다. 아이고, 첫날부터 우리 석이가 선생님 눈에 들었구나. 나 백석 말고 시인 백석. 시인 백석이 누구냐? 아빠가 생닭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나도 몰라. 천재 시인 백석이 있대. 아빠는 눈을 껌뻑거렸다. 시인 백석을 모르는 게 분명했다. 도둑놈이 아니라 다행이다. 도둑놈보다야 시인이 좋잖아. 선생님은 아빠가 천재 시인 백석을 좋아해서 내 이름을 백석이라고 지은 줄 알아. 아빠는 또 눈을 껌뻑거렸다. 그럼 그냥 그렇다고 해. 거짓말이잖아. 괜찮아. 시인은 먹는 것도 아니잖아. 선생님이 나한테 백석 씨 읽는 거 시킬 거래. 선생님의 아버지는 백석 씨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시니? 백석 씨 한번 외워볼래? 이러면 어떡하지? 아빠는 닭을 내려치다 말고 칼진 오른손을 높이 치켜든 채 가만히 나를 보았다. 외우지 뭐. 아빠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던지듯 칼을 내려서 닭을 잘랐다. 시집이 없잖아. 하나 사지 뭐. 책방 가서 사와.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10,000원짜리 한 장과 바삭바삭하고 따끈한 통닭 한 쪽을 주었다. 나는 통닭을 먹으며 책방으로 갔다. 아빠가 닭집을 하면 정말 좋은 게 있다. 언제나 통닭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나는 큰거리 책방에서 백석 시집을 샀다. 시집을 사서 아빠한테 다시 갔다. 아빠는 손을 닦고 앞치마를 벗고 가게 평상에 앉았다. 그리고 표지에 있는 백석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야, 잘생겼다. 그치, 아빠? 나는 시인 백석이 마음에 들었다. 머리 모양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얼굴이 멋졌다. 이야, 분단에 의해 묻혀진
세계적인 천재 시인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야, 그냥 천재도 아니고 세계적인 천재란다. 아빠는 시집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아빠는 바지에 물기를 한 번 더 닦고 책장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넘겼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린다? 내린다 아닌가? 아빠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빠 맞아. 눈은 내린다야. 무슨 천재신이 내린다도 모르냐? 혹시 책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럼 내린다로 바꿔서 자, 아빠 따라 해봐.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아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아빠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다. 하도 가까이 당겨서 세계적인 천재 시인 백석 사진이 아빠 얼굴을 가려버렸다. 아빠가 평상 위에 책을 툭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천재 시인 백석이 나타샤 그러니까 미국 여자를 좋아한 거야. 백석이 나타샤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세계적인 천재지만 돈은 없었나 봐. 거기다 할아버지들은 미국 여자랑 결혼을 못하게 하거든. 집에서 나타샤랑 결혼을 반대하니까 슬픈 거지. 아니지. 나타샤는 미국 여자가 아니지. 닭을 튀기던 엄마가 끼어들었다. 그럼 어느 나라 여잔데? 소련 여자 같은데. 아니야, 미국 여자야. 미국 여자 아니라니까. 애한테 틀리게 가르쳐주면 어떡해. 그럼 소련 여자는 맞아? 나타샤 때문에 엄마 아빠는 말다툼을 시작했다. 왜들 그래? 건너편 건어물집 아저씨가 뒷짐을 지고 가게로 들어왔다. 형님 잘 왔네. 나타샤가 미국 여자야, 소련 여자야? 아빠가 건어물집 아저씨한테 물었다. 나타샤? 나타샤는 러시아 여자 이름인데. 거 봐. 소련 여자가 아니고 러시아 여자라잖아. 아빠가 어깨를 쭉 펴고 엄마한테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갑자기 건어물집 아저씨가 웃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소련이 러시아잖아. 러시아로 이름 바꾼 지 한참 됐네. 그러게 닭이나 치지 왜 나타샤를 찾아? 어이 닭대가리. 건어물집 아저씨는 아빠를 툭툭 치며 계속 어이 닭대가리 했다. 하지만 아빠는 꼭기요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다. 아빠는 냉동실에서 닭을 꺼내다가 도마 가득 쌓아놓고 툭툭 잘라내기 시작했다. 엄마는 달걀 손님을 받으러 슬그머니 문 밖으로 나가고 건어물집 아저씨도 슬그머니 나갔다. 나는 가만히 아빠의 뒷모습을 보았다. 아빠가 칼을 높이 들었다 내리면 닭은 단번에 두 도망으로 갈라졌다. 아빠는 말없이 닭만 잘랐다. 아빠가 도망낸 닭이 바구니에 가득 담겼다. 아빠는 칼질을 멈추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왠지 아빠 얼굴 보는 게 쑥스러웠다.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아빠의 장화가 보였다. 장화 위에 떨어진 핏방울이 쪼르륵 바닥으로 흘러갔다. 서가. 아빠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집에 들어가서 그 책에서 제일 짧은 시 외워. 나타샤는 외우지 마. 내린다가 맞는지 나린다가 맞는지 아빠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 그리고 서가, 약속 하나 하자. 뭘요? 나중에 아빠처럼 닭을 자르고 살아도 말이지, 나라 이름이 바뀔 때는 잘 알아둬. 네. 그리고 똑똑한 친구를 한 명은 꼭 사귀어라. 아빠는 나린다가 맞는지 내린다가 맞는지 물어볼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내 친구들은 죄다 무식해서 말이지. 아빠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그리고 말이다.
나중에 네 자식 이름을 지을 때는 혹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있나 잘 알아봐. 백석이 세계적인 천재 시인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모르긴 하지만 나타샤는 좋은 시 같아. 아빠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내 고개는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터벅터벅 가게를 나섰다. 엄마가 통닭 한쪽을 주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서가, 백석. 아빠가 갑자기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거 봐. 여기 이 닭 보이지? 이렇게 목이 길게 달려있는 게 신선한 거야. 닭은 내장보다 목이 먼저 상해.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다 목이 짧아. 목을 달고 들어오면 옮기다 썩을 수 있으니까. 아빠는 언제나 목 달려있는 닭만 팔아. 아빠는 닭을 잘 알아. 닭은 언제나 목이 길게 달려있는 게 맞는 거야. 아빠는 두 손에 닭을 하나씩 잡고 닭 모가지를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다. 아빠 입은 무거운 닭 바구니를 들 때처럼 꽉 물려 있었지만 모가지를 잡힌 닭들은 날아갈 듯 가뿐해 보였다. 고개를 치켜들고 팔을 번쩍 들어올린 아빠는 정말 컸다. 우리 대거리 닭집은 닭 모가지를 깃대처럼 쥐고 흔드는 우리 아빠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순간 천재 시인 백석의 시집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 입도 내 손도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문 채 백석 시집을 손에 땀이 나도록 쥐고 있을 뿐이었다. 저희가 일부 평소와 다르게 교실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로 시작해봤어요. 느낌이 되게 생소하다 그럴까? 낯설기도 한데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미있네요. 이야기가 주는 힘이 있네요. 탁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만화책만 보고 교실에 이제 글자는 읽을 줄 알아도 해석을 잘 못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제 특수반 비슷하게. 걔가 막 웃더라고. 어이 닭대가리 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재밌는 문장이 있으면 애가 좋아하는구나. 되게 재밌어요. 좋은 동화인 것 같아요. 좋은 동화가 어떤 동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렇게 많이 남네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저희 평소 때 듣던 저희 셋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하나, 아주 낭낭하고 이쁜 목소리 하나 들리지 않으시나요? 제 앞에 계십니다. 전유영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누구신지. 네, 제가 소개할 자신은 없고요. 본인이 소개를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책 날개에 적혀있는 직접 적으셨던 본인의 소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인정교과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을 만들었고 학교 시민교육 전국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 국어교과서 집필위원과 경기도 교육연구원 초빙연구원을 맡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교육실천서, 동화로 여는 국어수업, 동화로 크는 아이들, 그림책이 내게로 왔다 등이 있습니다. 인하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와 실천의 행복한 만남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셨던 분들 중에 제일 가방끈이 기신 분 같아요. 선생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군포초등학교에서 1학년 1반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탁동철 선생님이랑 동무입니다. 동무라고요? 네. 어떻게 아시는 사이죠? 그냥 우리가 좀 친하죠. 그럼요. 그냥 친해요. 궁금하다. 막 이렇게 뭐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니까 더 궁금하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춘천교대 아동문학과가 처음 생기면서 그때 혹시 처음 그때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들으셨던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만나신 건가요? 그때
얼굴은 처음 만났죠. 얼굴로 대면하기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미 탁 선생님의 덕후 팬.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이 시집을 까만손. 네, 그거를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또 선생님의 교육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춘천에 가서 이제 처음 만난 거죠. 그런 걸로요 치면 최은경 쌤이 그 창비 어린이에 오래전부터 글을 썼거든요. 아이들하고 책 읽은 이야기를. 그래서 그 이름은 제가 먼저 알았을걸요. 그러니까 서로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서로 그 지면에서나 명성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있는 관계였구나. 제가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지는 느낌이 나네. 저는 최은경 선생님 직접 뵙고 나서 놀랬어요. 왜냐하면 동화로 여는 국어 수업 이제 제가 책을 사서 뵙기 전에 이제 봤는데 여기 있는 사진보다도 훨씬 더 앳된 모습으로 처음 뵈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사진이랑 실제가 너무 다르다. 실물이 훨씬 더 그렇죠. 동안이세요. 예. 지금도 저보다 한 10년은 더 밑으로 보이죠. 예. 딱 봐도. 예.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나 이 사람이. 너무 대번에. 너무 진실만 말할 것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최영애 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보다 10년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충고를 했어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선배님처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쪼달리지 말고 큰 목소리도 내고 좀 당당하게 교사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큰일 났죠. 깜짝놀랐죠. 탁동조 선생님이 되게 꼰대질을 했었구나. 네. 보자마자. 그래도 되는 나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동갑이시라고. 네.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딱 걸어주는데, 탁동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럼 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탁이랑 나랑 비슷할 텐데. 너무 벌써 친해졌나? 막 이러나. 근데 애들도 그러거든요. 애들도 이제,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애기들이라 아직 1학년이야. 결혼하셨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그럼 선생님 나이가 150살이야. 막, 정말이요? 그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귀신 흉내도 내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인 줄 알아요. 네. 1학년 아이들이. 네네, 그렇죠. 그렇죠. 1학년이나 2학년까지도 좀 그렇겠다. 바로 몇 살이야 이런 거보다는 조금 선생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도록 500살이야 이러기도 하고. 맞아요. 탁쌤도 그런 질문 받으셨다면서요. 2학년 친구들한테. 네. 애들은 믿대요. 500살이야 이러면은. 그러다 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면 사실은 499살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탁쌤 2학년 하실 때 양복을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숙취 때문에 술 냄새가 날지도 모른다고 그 좋아하던 그 막걸리도 마다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사람을 저렇게 한순간에 변화시키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최은경 선생님도 그러시죠? 저도요. 저도 이제 1학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5학년 과학 전담하면서 계속 혁신 관련 일을 학교에서 맡다 보니까 3년 내내 이제 업무 전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쨌든 교실을 너무 떠나 있으니까 제가 교사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학년을 지원하게 됐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학년이 수업 시수는 많은데 안전교과 들어오면서 저희 맞아요. 학교는 좀 이런저런 일로 1, 2학년 자리가 좀 비었었어요. 또 1학년을 이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애들이 이제 긴 머리에 샤방샤방한 옷 같은 꽃무늬 원피스 이런 거 입고 가면 우리 선생님 제일 예쁘다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쁘세요? 이러면 제가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고학년 같은 경우 그 다음날 이 책을 읽고 어떤 수업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1학년 하면서 나 오늘 이렇게 예쁘게 입고 가서 애들 마음에 들어야지 뭐 이런, 네.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동안이 되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책 읽고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화를 만나시는 분이라서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몸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점점 젊어지시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애들 사랑도 한 반쯤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박문희 선생님은 또 그 생각이나 목소리가 유치원 아이들 같죠. 낭낭하셨죠. 저 지원경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랑 말할 때랑 또 1학년 얘기하면 또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누구랑 나는 깨구리를 자주 만나서 그런다. 난데없는 말을. 아까 동화 읽으실 때 보니까 그 동화들 굉장히 잘 읽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랑 이 동화로 수시로 만나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최은경 선생님의 동화로 여는 국어 수업, 동화로 크는 아이들, 상상의 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최은경 선생님이 동화로 아이를 만났던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책을 읽고 선생님을 만난다고 해서 책을 읽을 때 약간 탁동철 선생님의 교실일기의 동화 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근데 동화 버전인데 훨씬 더 기록이 굉장히 꼼꼼하고 세세하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책인지 궁금해요. 이 책은 이제 2013년부터 제가 수업일기를, 그전에도 수업일기를 썼는데, 13년부터, 함께 여는 참교육 마당이라고, 여러 선생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프레시안처럼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그날, 뭐, 교단 일기라든지 이런 걸 같이 쓰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기회가 생겨서, 일주일에 꼭 한두 시간의 수업일기를 쓰자. 근데 수업일기를 쓰기 시작하기 전부터도 느낀 거는 교과서가 정말 재미없구나.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괜찮은 작품이 아니라 무난한 작품이 실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작품이 실려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재밌는 책을 읽어주고 좀 재밌는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고 그 동화를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반응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3년까지 10년 동안의 그런 수업일기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학년별로 이렇게 1부는 1, 2학년, 2부는 3, 4학년, 3부 5, 6학년이고 마지막 4부 경우에는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문학 토의토론 한 부분을 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게 교대에 다니고 4학년 때 이제 진검다리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교대생들하고 일선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글쓰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주신 그런 학교, 그런 어떤 행사 강좌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강좌를 같이 열고 거기서 그 해에 이호덕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대구교대에. 예. 글쓰기 하시는 선생님들도 같이 오셨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앞에 앉게 됐었어요. 맨 앞에. 그때는 학생 네, 대학교 4학년. 네, 대학교 4학년 최은경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 이호덕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되게 좀 카랑카랑하고 날카롭게 생기셨잖아요. 되게 주눅이 들었어요. 어른이시니까. 근데 맨 앞에 있는 그 학생은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애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냐는 말씀을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냐고.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냐. 선생님만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처음에.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을 받고 좀 어려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멈칫거리다가 머뭇거리다가 선생님한테 저는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그런 아이,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막 1학년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호덕 선생님이 오, 그래, 맞아요. 그런 애들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교단 일기를 쓰는 게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희망을 가꾸는 힘이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제가 좀 이렇게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그런 학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공책을 사서 그때부터 썼는데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고 남기게 됐죠. 네. 이걸 노트에 기록을 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니요. 교과서에 바로 그냥 그 옆에 기록해요. 동화책이나 교과서에 기록했다가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핵심 단어만 막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쉬는 시간이 돼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붙임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네가 이 말을 했는데 자세하게 잘 못 들어서 한 번 더 적어줄래?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세하게 적어요. 그 자세하게 안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학년은 말하기는 잘하는데 글씨로 남기는 건 좀 힘드니까. 네. 그래서 네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하고 그걸 제가 받아 적는 거죠. 저학년은. 그래서 막 붙여놓는 거예요. 이 책에도 보지만은 아이들이 쓴 여러 가지 글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 붙여놓은 걸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책 사이에 포스트잇으로 아이 이름과 같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또 빼곡히 한 장 한 장마다 적혀 있는 걸 저희가 지금 보여주셨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기록의 치열함이 정말 느껴지네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아이가 더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아이가 이 동화 중에 왜 여기에 마음이 열렸을까? 최근에 제가 그 백희나 선생님의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박하마 사탕을 먹고 귀가 뻥 뚫렸다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반의 아이도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박하마 사탕을 먹었는데 귀가 뻥 뚫려서 할머니가 옆에서 방귀 뀌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고 크게 들렸다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너는 어떤 맛 사탕이 먹고 싶어? 또 누구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요, 그림책에 나오는 누구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엄마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에요. 이 사탕은 엄마한테 드려야겠어요. 엄마가 제 마음을 잘 몰라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엄마랑 왜 안 좋았는지 그거를 제가 알게 되고 그 아이 마음을 그래서 얘가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했구나. 그냥 아픈 게 아니었구나. 예,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되게 순위 있대요. 이게 아이들 말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보이니까 그냥 보통 교사들이 책을 읽게 되면은 가르치려고 하잖아, 교과서나. 그러면은 어떤 뜻적 의미를 담고 그렇죠. 있는지 이제 가르치지를 않게 돼요. 같이 아이와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걸로 보죠. 네, 함께 읽는 것 같아요. 네. 애들 말이 막 튀어나오죠. 애들 말이 중간중간에.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묻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묻거나 하면 자기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입이 이렇게 말을 안 떨어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책을 착 읽어주면 저기
저기 뒤에 앉아있던 애가 막 나와서 얘 이게 콧물 떨어졌다고요. 이 콧물이라고요. 막 엄마 마지막 장면에 그 콧물 떨어지는 그 장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엄마 기다릴 때 이렇게 코가 시려운 적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내일 온 백석을 읽었지만 그 애가 이렇게 막 시집을 꽉 쥐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막 혼자서 견디잖아요. 그 모습이. 그런데 글을 읽고 나서 이 동화를 읽고 나서 아무 말을 안 해요. 애들이. 안 해서 이 동화를 읽고 나서 보통은 뭐 끝이라든가 띵동댕 화장실 가도 돼요? 뭐 선생님 이게 끝이죠? 또 글쓰기는 하지 말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맞아요. 있는데 이거를 읽어주고 나서 애들이 가만히 용을 쓰고 있었어요. 혼자도 애들이. 아, 그래서 이 동화를 읽고 나서 모두가 함께 느끼는 이 적막감. 그 속에서 이게 그냥 적막이 아니잖아요. 이 백석의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본인 스스로 백석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이죠. 저는 그런 순간이 참 교사가 돼서 또 책을 읽어주면서 너무 책을 잘 읽어줬다. 목은 아프지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때가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책에서 그 내 이름은 백석이란 그 주제로 네. 책으로 같이 애들과 같이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죠. 네. 네. 91쪽 부분에 제목은 닭대가리 아저씨 부끄러워 마세요. 예. 이게 3, 4학년들하고 네, 했던 3, 그 내용이죠. 4학년하고 했고요. 네. 근데 3, 4학년하고 했을 때랑 5, 6학년으로 했을 때랑 조금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백석이 됐을 때 어떤 일기쓰기나 이런 거 보면 뭐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무시당한 적 있다. 우리 엄마도 무시당한 적 있다. 혹은 나는 너무 슬프다. 아빠가 그렇게 무시를 당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닭대가리 아저씨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응원하는 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신 게 저희 반에도 아빠가 와서 또 이 글을 읽어주셨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이 재밌게 읽었는데 6학년 아이랑 이 책을 읽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 생각에 내 이름은 백석에서도 백석의 아버지가 무식하다는 걸 백석이 알게 되는 장면에서 특히 마지막 장면 아버지를 보며 백석 시집을 잡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촌스럽지 않고 독특하다. 오래 기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뭔가 아빠가 닭을 잘 안다고 했지만 백석이는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념이 생기는 장면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4학년 때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6학년은 아는데 자기 경험으로 이제 4학년 2학기 때 수학시험을 쳤는데 너무너무 못 맞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도 요즘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나랑 마찬가지다. 엄마가 그렇게 나를 구원할 영웅적인 혹은 아버지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만약에 손을 이렇게 백석이 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흔들 수도 없는 뭐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엄마를 봤을 때. 엄마가 깜빡깜빡하고 뭘 잊어버리거나 또 자기보다 영어를 잘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도 백석이처럼 엄마 앞에서 그 엄마 모습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게 힘들고 힘겹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동화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자기 스스로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어른인 저한테도 예전에 저도 이 아버지랑 지금도 좀 안 맞아요.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번에도 너무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는데
이 백석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유치원 꼬맹이들을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한 번은 교회 갔더니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조그만한 애들 신발을 쪼로롬이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칠순의 할아버지가 교회 꼬마들 이렇게 하면서 그 꾸부정한 허리를 보면서 아버지가 늘 퉁명스럽게 뭐 날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 제가 이렇게 늘 등을 돌리고 에휴 저런 촌스러운 늙은이 같으니라고 막 정치적으로 너무 안 맞아 이랬다가도 그런 삶의 모습이 또 동화 때문에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백석 이야기가. 그래서 남달리 애정이 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선생님이 쓰셨던 책에 보면 오늘은 뭐 이 태수의 아이라는 말에서부터 이 동화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뭐 이런 그림책도 읽어주시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동화로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거나 그림책으로 할 때 보면 어떤 책을 읽기 좋은 책인가. 어떻게 보면 뭐 두 아이가 싸웠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르는 책이 뭐 그 친구 고릴라와 고양이가 같이 하는 친구인데 사실 거기에는 좋은 책이긴 하지만 교훈 이게 제가 의도하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정답이 있는 책을 권유한다거나 읽어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또 색다른 모양의 잔소리 오히려 또 그렇게 다른 짐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의 그 좋은 책을 뭔가 선별하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책을 선별할 수 있는 힘이 물론 많이 읽으셔서 또 기억에 있어서기도 하겠지만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뭐 고르시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일단 제가 막 읽어보고 재미있고 내가 막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동화가 있어요. 그리고 읽어주고 싶은 동화, 재미있는 동화, 그다음에 꼭 읽어줘야만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생각이 남도록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런데 한 3대 2대 1 정도로 재미있는 동화, 재미있는 책,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읽어주고 또 하나는 그 이야기가 정말 성장을 담고 있는가, 아이의 성장을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거, 뭐 이런 거죠. 빨강머리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동화가 뭐 피노키오 이런 동화도 결국은 교훈이잖아요. 엄마 말을 안 듣고 가다가는 너 가서 늑대 만난다. 혹은 너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 뭐 이런 동화가 오래오래 아이들한테 지금 되게 대중적으로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백설공주나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동화에 물론 그런 동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다른 식의 이야기. 헨젤과 그레텔 같은 경우에는 그레텔이 작은 여자아이였잖아요. 근데 마녀한테 끌려가는 과정에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빠를 끌어주고 또 이렇게 오리를 타고 가면서 오빠가 같이 타자 했을 때 아니야 이 오리도 힘들다고 우리가 오리를 밀거나 한 사람만 타고 가는 거야 라고 아이가 점점 세상을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힘들 성장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한 2번째 정도로 놓고 그리고 오랫동안 작품성이 있다든지 좀 더 무거운 주제지만 아이들과 꼭 다뤄보고 싶은 책 이런 것들은 그래서 3대 2대 1 정도로 그런 기준을 놓고 합니다. 근데 막 읽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읽어주고 싶은 책은 막 품에 안고 그 다음날 문을 막 열면서 오늘은 말이야 막 이랬는데 애들이 시큰둥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럴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걸로. 예전에 4학년 하면서 여기 마법 뭐죠 카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조커. 그거 되게 재밌게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권정생 선생님의 밥대기 죽대기 또 같은 판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애들이 생각하는 판타지나 마법의 세계랑 좀 다르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조금 읽어주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야기로 그냥 대충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의도하는 것대로 책 읽기가
막 재밌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해보면. 해가 다르죠. 네. 그 해마다 또 그 아이들이 그렇죠. 선호하는 또 책들이 네네네. 다르고. 그래서 이 책에는 아마 재밌게 읽었던 성공의 경험들을 더 많이 담아 놓은 것 같아요. 네, 실패의 경험들도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네. 어떤 경우들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아이고 저희 반의 이름인데 어쨌든 제가 프레드릭 혹은 선생님 보물 27호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어른과 사회의 다문화 친구긴 해서 어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자기가 스스로 보호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할 만큼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2월에 저희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월 되면서 2월 초부터 이제 이 아이의 사정을 알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저 상담사 선생님, 그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네 명이 모여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학교에 적응을 하게 되고 또 4교시 마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논의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준비를 했다 싶을 만큼 뭔가 난 좋은 선생님이야 막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아침에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야. 최은경, 나 밥 안 먹고 왔다고! 막 그러니까 존댓말을 쓴다든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되게 못 배웠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친구를 데리고 또 이제 살짝 가서 두유나 이런 걸 먹이고 들어오면은 그 약발이 1시간밖에 안 가요. 그렇게 점점 이제 그 친구가 오는 순간 조용히 책 읽고 있던 교실이 막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 모음, 말놀이 동시를 기역부터 희역까지 이제 하는데 정말 힘들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나무는 나무, 나비는 나비. 제가 나무는 하면 나무, 나비는 나비, 나는 나예요. 달은 달, 해는 해, 새는 새, 나는 나예요. 나는 딸꾹, 뻐꾸기는 뻐꾹. 이거를 몸짓으로도 막 노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이러는 거야. 나무는 나, 나비는 너, 나무는 너. 그런데 다른 애들도 이제 그러고 싶잖아요. 재밌으니까. 교사랑 이렇게 아직 애기지만 권력을 서로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랑. 그리고 제가 이 책 정말 재밌는데 한번 읽어줄까 하면은 애들이 네 선생님 이러는데 걔만 싫어요. 안 해요. 내가 왜요? 그래서 그 친구랑 수업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을 얻기까지 진짜 100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딱 100일 되던 해에 이제 우리가 만난 지 100일이야. 수학 익힘책도 100쪽이야. 뭐 이런 거 100일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죠. 이제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 만한 그런 생명력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100일이. 선생님 따님 그 100일 떡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이제 저희가 자모음 동시를 이제 히읗까지 하얀 눈사람까지 다 배웠어요. 배우고 이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왜 매일 시를 외워야 하는지. 시 맛보기가 뭐냐고. 맛도 하나도 없는데 뭘 맛보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 이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마칠 때쯤 아이들이 다 갈 때쯤인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질문을 먼저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랬더니 선생님 최승호가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 좀 보여줘요. 나 궁금해요. 선생님 최승호를 보여줘요 막.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데 애들이랑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이 잠깐 있다가 보여줄게. 그래도 돼? 이랬더니 얘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한테 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이고 남겼어요. 남겨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최승호 시인의
이 얼굴이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놀이 동시집을 같이 쭉 한 번 더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개성도 저랑 똑같아요. 최. 그리고 뒤에 호자가 이름이 붙여져 있어. 그래서 최승호가 되게 좋은 시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랑 두 개나 똑같아. 그리고 이 좋은 시, 재밌는 시를 알려주는 최은경도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되게 100일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날 처음으로 아이 마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 지금도 교단일기를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 교육공동체 벗이라는 곳에 나도 1학년 담임이라는데 그래서 그날 막 행복해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여전히 교실에 안 들어오고 뭐 선생님 재미없어요. 막 난 안 해. 싫어. 막 망했어. 막 이러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루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100일 걸렸으니까 좀 짧아질 거예요. 100일 돼서 딱 달라졌다고 아예 그 뒤부터 다른 길을 가면 그것도 사람이 아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는 그럼 99일? 그래도 되죠. 지금도 아이들이랑 통화로 계속 만나시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런 통화를 무기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겠다 생각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교실에서 아이와 어떻게 만날까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린 아기도 자기가 키우는 아이도 7개월, 8개월이 되면 그림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반응을 해요. 달림이 떴어요. 달림 안녕. 그런 책들, 사과가 쿵! 이런 책들을 보면서. 고전이죠. 그거. 네, 고전이죠. 사과가 쿵 하면 7개월 된 딸아이가, 응? 이렇게 달림이 떴어요. 달림 안녕 하면 막 손을 이렇게 흔들고 이래서 저는 딸이 영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키우기 굉장히 고독한 육아잖아요. 엄마들한테는. 근데 그 중간에 그림책이 있었어요. 그 아이랑 제가. 그래서 휴직이나 이런 걸 마치고 교실에 돌아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면 나랑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의 중간지대는 뭐가 있어야 할까? 정말 아이들과의 중간지대가 없으면 그냥 아침에 가자마자 뭐 알림장에 써줬던 뭔가를 다시 기록하고 또 그 전에 나눠줬던 안내장에서 뭐 아이한테 낼 거 내라고 하고 아이를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평가. 그러니까 평가와 어떤 그 학습, 교훈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기는 참 힘들잖아요. 아이들의 마음도 얻기가 힘들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의 사이에 그 어떤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고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사이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해서 저는 이제 동화책, 재밌으니까 동화책, 그림책, 그 다음에 옛 이야기, 또 노래, 몸짓, 놀이 이런 것들이 아주 향긋하고 말랑말랑하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중간지대에 놓는다면 아이도 즐겁고 저도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넓혀가면서 나중에는 이 중간지대를 가꾸는 뭐 그림책이 꽃이라면 동화는 또 겨울물이 되고 노래가 시냇물이 되고 또 옛 이야기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괴물나라로 간 아이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맥스. 이야기. 맥스. 그 맥스처럼 우리 맥스가 살았던 그 공간처럼 아이들과 저 사이에도 그렇게 옛 이야기 나무 속에서 주렁주렁 돌리는 아주 맛있는 그 신기한 수수께끼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아이가 더 잘 보여요. 그 동화 속에는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동화를 쓰는 작가들은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과 저의 삶이 행복하게 가꿔지는 거 하나가 있고, 또 아이들과 책을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접 경험을 하면 좋겠지만 점점 안전하지 못한 사회,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사회라든지 이런 게 목숨을 건 생존 수영,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물놀이가 아닌 생존 수영으로 자신의 삶을 버텨내야 되는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키워서 생각을 넓히고 다른 상상력을 키우게 하는 게 저한테는 책과 아이들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책을 무조건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책 사이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죠. 1학년 단원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놀이가 있어요. 시장놀이가 있는 거는 이제 자기 마을에 있는 가게도 탐방을 하고 우리 마을을 알아보는 건데, 그 알아보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직접 가보자 이런 거 말고도 내가 제일이다라고 해서 현덕 선생님의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노마가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그 마을을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주고 친구들한테, 1학년 아이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노마처럼 한번 탐험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노마가 돼서 이제 학교 밑에 언덕길을 통해서 이렇게 교문을 밖에 나가고 여기는 어디 이런 것들이 노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노마가 돼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실로 와서 책 속에 있는 노마가 했듯이 우리도 그럼 그걸 한번 그려볼까? 노마가 동네를 그렸듯이 우리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삶이랑 책이랑 그다음에 배움이랑 이런 것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떤 관계를 좀 더 아름답게 아이들을 잘 키우고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책 읽기가 아닌가, 이런 거 한 가지랑 또 이 책 읽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육과정, 학교의 문화가 되면은 훨씬 그 학교 자체가 굉장히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왜 어머님들 중에 책을 읽어주시러 오는 어머님이 있는 교실이랑 아닌 교실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뭐 금요일 1, 2교시는 한 텀으로 해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아예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이게 학교 교육과정이 되고 이거 전체가 학교 문화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서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선생님들 전체가,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기 전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년 업무 이거 외에 책을 읽는다고, 예. 시집을 같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뭔가 좀 여유로운 느낌? 그럼요. 쫓기지 않고 학교에서 굳이 무슨 행사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이게 차곡차곡 되면서 학교 문화로 정착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 책을 읽게 되면서 농시집이 이렇게 재미있었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작년에는 저희가 공동 수업을 1학년에서 그 종이봉지 공주 이걸 가지고 했거든요. 네. 이거랑 황소 아저씨 2개를 하는데 나이 많으신 언니 선생님께서 황소 아저씨를 읽어주셨어요. 우묵우묵 커졌어요. 막 이러면서 이 나이 드신 여선생님이 푸근한 목소리로 읽어주실 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런 감동을 아이들한테 가서도 읽어주게 되는 거죠. 이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각 반마다 조금씩 다르게 수업이 되는데 아주 예쁜 애기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황소 아저씨를 큰 탈을 만들어가지고 네, 애들이랑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희는 조금 그러니까 뭐 작은 책 만들기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문제는 공동의 경험이 있으니까 모이니까 아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수업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느낀 행복했던 점,
그러니까 교사가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어머님들한테도 힘들고 애들한테도 치우고 그런데 그 수업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의 경험을 나누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더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 학교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학교를 변화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저는 책일 수도 있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이 중간지대 문학의 힘은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교사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과일 같은 그런 비타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있으면서 사실은 교사가 업무를 하게 되면 나를 조금 더 소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책을 동화책이든 뭐 시든 내가 뭔가 읽는다, 내가 문학을 만난다는 건 조금은 뭐랄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도 물론 있겠지만 읽으면서 나를 채워가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 좋은 얘기를 하면 내가 교사로서 있는 요즘에 왜 자존감 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는데 교사로서 내가 나의 자존감? 막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얘기는 같이 나누면 또 배가 되잖아요. 맞아. 우리 반도 그런 좋은 점이 있어. 네, 이렇게 네, 또 네. 서로 자랑 대회가 되기도 하고 잔치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렇게 세 가지를 왜 책인가 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가 교사와 아이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나와 너가 만나는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이게 직선거리 너무 짧아지고 곧은 뭐 시멘트길 이런 것처럼 굉장히 삭막한 거리로 실제로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애가 뭐 무슨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대체로 그냥 만나버리죠. 이게 직선거리로. 그래서 이런 동화. 왜 그랬어? 뭐 이렇게. 그렇죠. 다그치게 되고. 심판관이 되는. 잔소리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동화를 이제 소설의 반대가 대설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교사가 아이한테 그렇죠. 주눅들게 만들고. 그런 건데 중간지대고 되게 아름답네요. 한참 이렇게 그렇죠. 물길 얘기하고도 똑같네. 아무것도 못 살잖아. 이게 쫙 고든 그 물에 빙빙 돌아가고 뭐 어디에 걸리거나 그러면 온갖 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네요. 또 두 번째는 뭔가요? 세 가지로 두 번째는 상상력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거 정도로 보면은 우리가 교실에서 뭐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어디에 가면은 뭐 3,000년 된 탑이 있다. 한번 가보자 해서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가버리죠. 체험학습이나 이게 공부가 안 된다는 게. 그쵸. 애들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죠. 가서 뭐 이끼가 끼었어요. 뭐 이 정도죠. 그게 무슨 아주 심심한 거예요. 근데 책으로 선생님처럼 하게 되면은 막 이야기가 있는 거죠. 감동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르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그런 다른 게, 다른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 탑이. 또 새롭게 하는 그렇죠. 걸 수도 있고. 네. 그게 우리가 그냥 뭐 가다가 저기 느티나무야 해서 뭐 크게 관심 있네요. 국다야 뭐 그늘도 굵겠다 이 정도지. 근데 이게 저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권정 선생님이 보던 나무야. 보던 나무야. 고등어를 구워 먹던 나무. 재밌겠어요. 그냥 그 감동. 한참 오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고. 좋은데요. 근데 약간 좀 걸리는 지점이 애들하고 꼭 책이 만나야 하는가? 책만 만나요. 아니, 책만 만나는 건 아닌데 이제 너무 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사실 책이 아니더라도 뭐 축구하면서도 그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몸을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고 선생님이랑 사실은 탁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몸을 부대끼는 그걸로 완충을 또 하시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책이어야 할까요? 선생님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책 읽어주기 전에는 풍물도 하고 민요도 하고 애들이랑 학급 운영을 막 좋은 거는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우리 교육에서 나온 학급 경영, 빛깔리는 학급 경영 이런 것들을 쭉 다 보면서 나도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하면 생일 잔치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런 약간 백화점식 그런 뭐 학급 경영을 한 적이 있는데 책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책이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해요. 책을. 네, 제가 좋아하고 또 이야기를 다른 사람보다 책을 좀 재미있게 읽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예전에 서정호 선생님이랑 옛 이야기 공부를 할 때 그 교과서에 나오는 옛 이야기를 읽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서정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 최은경 선생님은 재미없는 얘기도 재밌게 읽어주네. 그런 능력이 있어.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어줬더니 애들이 막 여운우이 이런 책을 그림책이랑 같이 읽어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운우이 책을 읽어주고 거기 정지용의 그 빨간, 노랑, 파랑 그게 나오는 그 시를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빨강, 노랑, 파랑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만들고 나중에 가서 그 주머니를 학교 느티나무에 이렇게 숨겨놓으면서 숨바꼭질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책을 통해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저의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사가 교육 과정이다. 최은경이 군포초등의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나는 어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어떤 수업을 할까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비 오는 날, 바람 되게 많이 부는 날, 너무 날이 좋은 날. 네. 너무 날이 좋은 그리고 날.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날. 막 이런 날들. 왜냐하면요.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초등학교 교사는. 물론 맞아요. 다른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아침에 와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다시 우유를 먹이고 그다음 또 책을 읽어주고 수학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반복적인 일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되고 이것이 초등교육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육과정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교사로서 느끼는 거는 중등은 교과 중심의 자기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자기 진료 카드를 가지고 점점 더 컨퍼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잖아요. 근데 교사는 3월 1일이 되면 다 리셋되는 거예요. 2월 28일자로. 그리고 3월 1일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바뀌더라도 내가 그 아이들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책을 중심에 놓되 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일하는 아이가 중심에 있으면은 놀이, 시, 여러 가지 몸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책,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사람, 이런 것들까지, 동네, 이런 것들까지 넓혀갈 수 있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남대천 가서 막 학 선생님처럼 꾸구리 잡고 뭐 이렇게 끓여 먹고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은데 도시에도 아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모두 다 동철처럼 행복한 곳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아이들 혹은 저희 학교처럼 굉장히 사회적인 문화 여건이, 재반 여건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자본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낮은 친구들일수록 교사와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공공적인 영역, 교사도 공공재잖아요. 이런 공공적인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문화 자본이라든지 문화적인 환경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 밑바탕이 되는 게 저는 책 읽기, 교사의 책 읽기와 아이들과의 함께하는 책 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괜찮은가요? 답변이 되었나요? 전 네. 선생님 말을 할 때 제가 대답을 해주려고 했는데 최은경 선생님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책 이야기고 이야기니까 선생님은 이걸로 만나는 거죠. 그런데 또 뭐 이야기만큼 크고 깊게 들어가고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이야기가 전체죠. 사람이 뭐 이야기로 크는 거죠. 이야기가 아닌 무엇으로 잘하겠어요. 근데 뭐 잘할 수 있는 게 놀이라면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춤이라면 아이들과 춤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노래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바탕에는 이야기죠. 이야기가 가장 힘이 세겠죠. 글쓰기도 같은 범주로 보면은 이야기인 거죠. 시, 동화 이런 게 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만나겠죠. 근데 이런 거 없이 아까 직선거리 말할 때처럼 교사가 가장 최고 잘할 수 있는 거는 잔소리죠. 잔소리로 만나서 그렇죠. 좀 바꿔가야죠. 이렇게 돌아서. 아이들한테 꼭 물어봐요.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뭘 배웠어요? 하면 다른 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쳤던 국어 수학이 아니에요. 친구랑 뭘 발견해 공벌레 같이 놀았던 거요. 네. 누구처럼 나무 뒤에 가서 숨은 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읽어줬던 고릴라 그림책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한 아이들 10명이 얘기하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제가 읽어준 책이 재밌다고 하면 성공적인 괜찮은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동화로 여는 국어 수업, 동화로 크는 아이들, 선생님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가 막 뻗어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 저희 18교시는 여기 이렇게 선생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채우고요. 19교시에도 아무래도 최은경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불만스럽네요. 더 캐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발만 담그고 나온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또 선생님 19교시에도 또 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꺼이 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노래 소개를 제가 하면 되겠죠? 강아지똥입니다. 선생님이 동화를 읽어주시니까 저희 노래도 동화로. 네, 강아지똥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백창우 선생님이 글과 곡을 만든 노래죠. 권정 선생님 그림책 네, 맞아요. 백창우 선생님이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요 강아지똥 이야기 가지고도 아이들하고 얘기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볼게요. 하느님은 쓸데없는 건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언젠가는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날이 있을 거야.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